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승소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뭐 한 두세 번, 서너 번 이제 영상 촬영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번째 재판을 한 겁니다. 하나 소송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이 안양에 있는 이제 모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뭐 토지는 한 3, 40억 정도 받았어요, 보상금을. 뭐 저희가 좀 몇십 프로 올려가지고 받았는데, 뭐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연 가산금이 문제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재개 신청 청구를 하고, 조합이 수용재개 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수용재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수용재개 신청할 때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정해지는 보상금에 대해서 연 12%나 뭐 15%나 20%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조합이 저희가 사건 수임해가지고요, 수용재개 신청 청구를 저희가 뭐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 이제 봉투에서 땡땡땡님을 대리하여 이제 수용재개 신청 청구를 한다 했는데, 조합이 지연가산금 안 주려고 이 등기를 3번이나 안 받았습니다. 보냈는데 반송시키고, 또 보냈는데 반송시키고, 또 보냈는데 반송. 그게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몇 번을 했었거든요. 반송 시켜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수용재개위원회에서 우리가 다 보냈는데 일부러 안 받은 거니까, 수용재개 신청 청구를 안 받은 거니까 이것도 이자 줘야 된다. 그러니까 반송한 시점이 이미 우리가 수용재개 신청 청구서가 도착한 거고, 그때부터 60일 지날 때부터는 이자 계산해가지고 줘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수용재개위원회에서 인정 안 했고요. 1심 판결에서도 인정 안 했습니다. 이자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이자가 4억 얼마, 5억 좀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왜냐면 원금이 크니까 이자를 뭐 10몇 프로 해가지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게 되면 금액이 꽤 컸는데, 그걸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항소를 제기했는데, 거기서도 기각됐어요. 논리가 뭐였냐면, 조합 입장에서는 봉투에 수용재개 신청 청구서라고 써있지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아냐, 받기 싫으면 반송 안 한 거지, 뭐 그거 뭐 반송하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이걸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수용재개 신청 청구서라는 게 올만한 것들, 아니면 변호사 명의로 온다든가, 아니 뭔가 이제 조합원 명의로 내용 증명이 온다든가 다 반송시켜버리면 수용재개 신청 청구서는 안 받은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하나도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합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연가산금이라는 게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조합한테 빨리 수용재개 신청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건데, 조합이 수용재개 신청 청구를 자기들 현금 사정이 좋지 않다, 아니면 나중에 돈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해버리게 되면 조합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현금 청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완전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매도인 역할인데, 매수인인 조합이 자기가 돈 주고 싶을 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 주고 싶을 때 줘도 그 늦어지는 기간만큼에 대해서도 아무런 페널티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불합리하고 정의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저희가 대법원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수용재개 신청 청구도 내용 증명을 했는데, 그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의 도달한 때부터 이제 도달주의라고 해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 도달했다는 거는 실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상태에 있으면 도달했다고 봐야지, 실제 받아야지만 도달한 건 아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합이 변호사 명의로 3번이나 왔었고, 그리고 현금 청산자가 수용재개 신청을 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계속 보냈었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뭔가 수용재개나 아니면 적어도 재개발의 사건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반송을 일주일 열흘 사이에 온 걸 계속 반송시키는 거는 불합리한 반송이기 때문에, 반송이 됐을 때, 처음에 그 수용재개 신청 청구서가 내용 증명이 도달했을 때 반송시키는 시점에 도달한 거다라고 봐가지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요.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사건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저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그동안 2년, 3년 동안 이제 못 받았던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해가지고 거의 7억 좀 안 되는 돈 정도가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다 받았고요. 조합에서는 아마도 이제 재상고,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쟁점이 명백한 사안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돈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 생활 하다 보면요, 10몇 년 하다 보면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는다는 거는 1심, 2심이 잘못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로잡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판례가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되는 거라서, 변호사들은 뭐 그런 판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런 판결을 받았고 이게 이제 판례로 굳어졌고요. 실제 저희 의뢰인도 이제 권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한 1년 됐죠. 이제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연가산금 받는 시기에 대해서 바뀌긴 했어요. 현금청산 시기가 뭐 관리처분기의 기준일 인가의 이후고, 그때까지 안 주게 되면은 뭐 6개월까지 늦어지면 5%, 뭐 12개월까지는 10%, 그 넘어가게 되면 15% 이렇게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제 예전 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현 신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연가산과 관련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판결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